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신설에 대한 문제점과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특별제한법상 신설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 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 회피 등을 방지하고자 신설 법안을 도입하였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 유사법인이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법인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한 법인으로 정의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초과 유보소득, 즉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보다 큰 금액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실제 과세는 2022년 3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 과세 신설로 산업과 기업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근본 초과 유보소득에 배당소득 간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주광회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9%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로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80% 이상 기업이 응답 기업의 49.3%를 차지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법인의 미래를 위해 쌓아둔 투자금인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심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의도한 유보소득 과세 대상은 탈세를 목적으로 돈을 법인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해온 법인이지만, 탈세와는 무관하게 법인의 사업 성격상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경영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사내 유보금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의 9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가족기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기업들은 법인의 경쟁력 향상과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금융기관 자금 차입,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고, 정부는 이를 지원했었습니다. 결국 근본 과세 신설은 기존 법인 전환 유인 정책에도 배치되고 개인 유사법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를 신설하면서 조세특별제한법에 명시하여 형식적으로 맞지 않고, 유보소득은 회계상 존재하여 현물 형태의 실체가 불명함에도 이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영향은 타 산업에 비해 매우 큽니다. 현재 건설업의 특성상 영업활동과 주택사업 추진 목적으로 사내 유보금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배공업을 위한 중소형 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중소건설기업의 경우 공공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많고 자기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상 많은 건설 및 주택건설기업의 대표자가 최대 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의 경우에는 유보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과세 신설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다수의 대형 건설기업과 중견 건설기업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수의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대형 및 중견 건설기업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상 토지 매입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 내부에 유보금을 쌓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건설업의 법인 사업자 비중은 타 산업, 제조업보다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법인 사업자가 되어야 공공수주를 하기 쉽고,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의 2배에 해당되는 자본금을 요구하는 등 제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정부가 건설공사의 무자격자 시공 방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 사업자의 법인 등록을 적극 장려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적극적인 법인 전환 유도에 기존 정책과도 배치되고 건설업의 공공의 영향 등 산업적 특성을 고려치 않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한 논란은 과거에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과세가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사내 유보금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높은 유보금과 유보율은 기업의 수익성이 높고 투자 여력이 크다는 건전한 기업의 경영 지표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범인 유보 소득에 대한 간주 배당금 과세 도입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과세 신설로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건설업과 같이 다수의 대형, 중견, 그리고 중소건설기업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 종류, 사업 프로세스, 사업 기간 등 건설업의 특성상 사내 유보금의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에서 건설업종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적정 유보소득의 범위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적정 유보소득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기업에 대한 조세 정책의 방향은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인정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해석을 보다 폭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